2021년 전기차 구매. 제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누누이 얘기했죠. 2021년이 전기차의 각축전이 될 것이고, 포문을 누가 여느냐,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의 흐름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는 시점을 2023년을 보고 있어요. 이때 전기차를 사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뭐 급하게 전기차를 사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 5가 올해 나온다 그러고 테슬라 모델 Y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존나 갖다 비비니까, 이거 잘못 비비면 이거 전기차 구매 시 필수 안정성. 이 차가 배터리의 발화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안정성을 봐야 되는데, 과연 현대에서 만드는 전기차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냐. 여기는 현대고 여기는 테슬라야. 안정성에 대해서 현대하고 테슬라 중에 사람들은 어디다 점수를 줄 것 같아요? 당연히 테슬라에다 주겠죠. 자, 그리고 주행거리를 보면 여기 보시면 아이오닉 5가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게 WLTP, 이게 외국 기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더 작게 나오거든요, 주행거리가. 아이오닉 5가 기사에 난 거 보니까 500km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좀 뻥마력이 살짝 있는 나라긴 한데, 모델 Y는 퍼포먼스와 롱레인지가 있는데 아마 이건 롱레인지겠죠. 퍼포먼스 성능으로 나오는 건데 505km가 나왔어요. 5km 차이가 과연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사실 이건 무의미해 보여요. 이거는 나중에 실차가 나왔을 때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이거는 또이또이 이거는 또이또이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가격. 야, 요거 뒤지는 거지. 현대가 지금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 가격이에요. 테슬라 모델 Y가 얼마에 나올 것이냐. 보통은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이나 현대자동차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은 테슬라 모델 Y가 7천만 원대 나올 것이다. 이거 갖고 이제 존나 까고 보조금 못 받네 어쩌네 하고, 아이오닉이 만약에 한 5,500에서 6천만 원 언더로 나오게 되면 가격적인 메리트라든가 보조금 지원에서 많은 이점을 갖고 가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중국에서 얼마 전 발표를 했을 때 7천만 원대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5천만 원대에 나왔죠. 개값 노랬죠. 사람들 다 완전 개값 노랬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가격대가 5천만 원대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머리 지진나는 거죠. 그럼 우리 의선 형님 머리 또 빠지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벤티 샴푸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뚜껑이 날아가신다고요? 벤티 샴푸가 당신의 자신감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에도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약간 우위를 득하지 않을 것이냐. 자, 디자인. 근데 디자인은 아직 우리가 실물을 둘 다 못 봤는데, 실루엣을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아이오닉한테 점수를 주고 싶어요. 테슬라 모델 Y는 모델 3에서 조금 개선이 되긴 했는데, 저는 디자인은 아이오닉이 더 사이버틱하고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리뷰어로서 제가 보는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디자인은 저는 아이오닉에다가 점수를 좀 줍니다. 아이오닉 5에다가. 자, 제조사의 보유 기술. 야, 테슬라 얘네는 지금 화성에다가 뭐 스페이스 Y인가 X 사업하고 있잖아요. 얘네 뭐 보유 기술은 이건 뭐 압도적으로 그냥 테슬라에 주는 거. 보유 예정 기술 이것도 뭐 압도적으로 그냥 테슬라가, 왜 얘네는 지금 전기차에만 플랫폼을 올인하고 있는데, 그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궤도 과정에서 비교가 안 되죠. 차량 모델에 대한 지속성, 이것 또한 압도적입니다만 테슬라죠. 왜?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나 EV 같은 거 봐요. 좀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극단의 조치를 딱 취해버리잖아요. 단종시키는 태종 태세 문단세 단종. 그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적용 여부. 알런 머스크는 이제 화성에 갔다 오면 거기서 무슨 뭐 자원을 좀 갖고 오겠죠. 그러면 뭐 신기술에 관련된 것도 있고, 지금 자기네가 배터리도 새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도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좋죠. 주행 성능에서는 그동안은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혼용하면서 전기차를 썼기 때문에 불리한 게 있었는데,
이제 이 GMP를 현대자동차에서 새로 적용을 하죠. 엘렉트로닉 글로바르 모듈라 플랫폼. 이 GMP라는데 이게 지금 첫 시도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좀 필요하겠죠. 테슬라는 현재까지 쭉 같은 플랫폼에서 왔고 이제 와서는 테슬라는 싱글 캐스팅이라는 다른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서 더 진화되고 더 단순하면서 더 강인하면서 생산 효율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갈아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서도 테슬라가 좋을 수밖에 없죠. 플랫폼이 아예 다르니까. 그럼 지금 여러 가지 2021년에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우리가 필수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쭉쭉쭉 봤을 때 디자인은 우리 의선이 형네 아이오닉 5가 노사장이 봤을 때, 노사장의 기준입니다. 압도적으로 좋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압도적으로 다 그냥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봤을 때도 과연 답이 나오겠느냐? 자, 현대자동차는 아직 적용하지 않은 800V의 고전압을 사용한다고 해요. 800V의 고전압 충전 시 이게 무슨 슈퍼차징 뭐 그 위에 다른 말을 쓰는데 18분 이내에 80% 충전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충전기가 제대로 보급도 잘 안 됐을 뿐더러 안정화에 관련된 검증이 아직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800V 고전압 충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쌓여진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예요. 하지만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죠. 얘네보다는 아마 조금 볼테이지가 떨어지겠지만 15분을 충전하면 약 270km를 갈 정도가 충전이 된대요. 500km를 가는 차에서 270km면 거의 60% 정도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15분에. 그러면은 18분 하면은 내가 봤을 때 한 70% 그러니까 이거 지금 거의 성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쪽은 검증이 돼 있는 거고 이쪽은 아직 검증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 GMP라고 해서 스케이트보드 바퀴 이렇게 있고 뒷바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있는 보드를 정해놓고 여기에 배터리를 놓고 배터리를 잡아주는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앞뒤를 늘리고 닫히고 한 다음에 위에다가 바디를 얹어가지고 여러 가지 차, 뭐 트럭이 됐던 스포츠가 됐던 세단이 됐던 외건이 됐던 여러 가지를 대응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테슬라는 이미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10년 전에 플랫폼에 대한 야심찬 계획이 있었고 비슷하게 차를 생산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제조회사의 플랫폼을 가져다도 생산했지만 최근 들어와서 앨런 머스크는 우리는 이 플랫폼을 벗어나서 이 플랫폼의 비효율성이라든가 배터리를 다시 지지해야 되고 배터리를 다 감싸 안아야 되기 때문에 메인 플랫폼에서의 부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배터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차체를 아예 배터리 팩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부품의 수를 줄이고 배터리의 용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다시 잡아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대한 어떤 강수성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아예 새로운 기술로 가겠다. 그게 뭐냐? 싱글 캐스팅이죠. 싱글 캐스팅. 하나의 커다란 주조 형태로 부품을 여러 가지를 붙이지 않고 하나의 형태로 그냥 만들겠다라는 앨런 머스크의 사업 방향성에 따라서 모델 Y 같은 경우는 현재 뒤쪽에 리어 서브 프레임이 싱글 캐스팅이 이미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모델 3에서 70여 개의 부품을 붙여서 만드는 걸 현재 2개의 부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모델에서는 배터리를 아예 메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드는 메인 플랫폼이 배터리 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강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앞뒤 모두 다 대형 주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싱글 캐스팅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 GMP 이거는 지금 현대자동차만 가는 방향이 아니라 BMW, 폭스바겐, 벤츠 여러 미국의 뭐 포드라든가 GM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플랫폼에서 또는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의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는 기가팩토리의 테슬라의 정책에 따라서 플랫폼과 배터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차이나 완성도 차이나 강성 차이와 원가, 단가, 생산 가격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문제라든가 화재 단종시켜버리는 거 그다음에다가 자율주행은 완전히 글쎄요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문제나 화재 문제에서 그렇게 현대자동차처럼 많은 이슈가 없었고 현재 쌓여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죠. 최근에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600 몇 킬로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를 성공하기도 했어요. 테슬라는 라이다 시스템 없이.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최근에 애플과 꿍따리 샤바라 어쩌고 언플을 했는데 오늘 또 기사 보니까 그 언플이 또 어떤 언플이고 이상하다 어쩌다 그러고 있고 신규 배터리 사업은 글쎄요라는 상황이고 GMP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지금 말한 것처럼 획기적이긴 하나 테슬라가 더 앞서가면 이걸 갖고 마땅히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판매 가격을 3만 불 이하에 팔 수 있는 차를 당장에 내놓을 수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오리무중이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테슬라는 자체 생산 배터리와 신규 배터리를 적용하는 시점이 곧 도래되고 있고 스케이트보드가 아닌 플랫폼 적용으로 이거죠. 내가 말한 모델 3 리어 언더바디는 70개 부품 모델 Y 2개의 큰 부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주조 기계를 가지고 배터리 내장형 바디 플랫폼과 싱글 캐스팅 구조로 게임이 오버다. 거기다가 스페이스 어쩌고 사업을 하면서 화성에 갔다 오면은 거기서 또 무슨 물질을 갖고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3년 이내에 생산 단가가 절감돼서 3만 불 이하의 판매 목표를 갖고 있다. 라고 테슬라는 지금 사업 목표가 명확해졌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전기차 시장에서 아니 이거는 뭐 테슬라를 빨아주자 어쩌자 이게 액면가만 보잖아요. 지금 히든 카드는 안 봤어. 앨런 머스크는 지금 히든 카드가 많아요. 근데 그냥 액면에 깔아놓은 게 얘네는 거의 지금 스트레이트 플러시잖아. 얘네는 지금 액면가가 스트레이트 플래시고 현대자동차 원페어 아니면 망통이에요 지금. 더 쉽게 얘기해 줄게. 완전히 쉽게 얘기해 줄게. 자, 화웨이가 핸드폰 제조회사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화웨이 제품 쓰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화웨이가 신형 핸드폰을 출시를 했어. 그래가지고 애플이나 노트 10하고 전쟁 선포를 하겠대. 자기네가 새로 만든 핸드폰이 어쩌고 저쩌고 좋아갖고 애플 12랑 요번에 뭐 노트에서 새로 나오는 삼성 노트 뭐 11이 됐던 뭐가 됐던 신형이랑 전쟁 선포를 하겠대.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나 삼성전자나 미국 사람들이나 애플에서 화웨이의 그런 전쟁 선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이게 뭐 쓰레기다 어쩌다가 아니라 현대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전기차에서 압도적으로 앞설 수 없잖아요. 앞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한때 수소차를 가지고 수소차의 미래가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몇 년 전이 약 3년 전? 4년 전에 앨런 머스크가 뭐라 그랬어요? 기자들 인터뷰할 때 수소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아무리 그래봤자 전기차의 개발 속도를 수소차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때 사람들 앨런 머스크 욕 존나 했어요. 그러면서 니콜라가 뭐 어쩌고 되네 막 근데 니콜라 지금 사기네 만에 그 모양 그 꼴 나고 있고 지금 수소차의 미래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용차? 세금을 그냥 막대하게 퍼부어주면서 현대자동차의 정책을 밀어주고 있죠. 과연 수소차가 또는 수소 시스템이 정말로 효율성이 좋고 우리들 사용자한테 편리할 것 같아요? 세금 때려붙지 않는 이상은 그건 답 없어요. 근데 전기차는 세금 그렇게 때려 부어야 돼요? 수소처럼 그렇게 수조 수천억 안 때려 부어줘도 돼요. 수소 트럭들 하나 사는데 국가 보조금으로 뭐 4억 막 8억 10억씩 지원 안 해줘도 돼요. 전기차는 왜? 전기차는 이미 개발 속도가 탄력을 붙었거든. 이미 사이클이 돌기 시작했고 탄력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력이 붙고 효율성이 좋은 사업에 정부나 기업이 투자를 해야지 언제 투자해서 또 언제 어떻게 제가 봤을 때 늘 얘기하는 수소는 순수하게 물을 지구에 있는 에너지원이 고갈됐을 때 막대한 생산 원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닷물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축출했을 때 그게 진짜로 친환경인 거지. 지금처럼 화석 에너지에서 매연 나오고 환경 오염되면서 그거 전기 분해해 갖고 수소 축출하면 그게 무슨 친환경이에요. 거기다가 수소 탱크부터 해서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부어야 돼. 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왜 현대자동차를 왜 도와줘야 되는 건데? 현대자동차가 물론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소비자는 내가 수백 수천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정말 꼼꼼하게 올바른 정보를 취득한 후에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현대가 잘 되려면 수소 이런데 뭐 이상한 데 가지고 뭐 지금처럼 뭐 세타 엔진 뭐 스마트 스트림 엔진 저런 거 대응 잘해주고 그러면 국민들이 애사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애국심으로 우리 차 사라? 아이 족가람 아이싱이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에 앞으로 현대 기아차는 없다. 단 수출형 미국 수출형 차를 그대로 미국의 법을 적용받는 차를 판다면 나는 살 의향이 있다. 그렇다면 난 제네시스를 사겠다. 응? 근데 지금처럼 내외수 어떤 품질이라든가 서비스 대응이 차별이 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현대기아차는 절대 안 산다. BMW 살려고 했으나 BMW에서도 쌩 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아우디를 사겠다.
왜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다라는 거. 이미 다이나믹이었으니까.